일요일 저녁 함께 드실래요? 토크토랑 하나 둘 셋. 어서 오세요. 여기는 일요일 밤에 맛있는 음식과 술을 곁들여 먹으면서 더 맛있는 수다와 함께 지난 한 주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주를 기대하게 만들어드리는 토크토랑입니다. 저희 토크토랑은 내일이 기대되는 삶의 레시피를 지향합니다. 저는 하나. 저는 셋입니다. 네, 셋님. 어떻게 한 주를 지내는지 얘기해 볼까요? 네, 저는 아마 토크토랑 2화 정도에 제가 녹음하면서 지금 할까 말까 고민 중인 일이 있는데 고민 중이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하세요 라고 등을 떠밀어 주셔가지고 맞아요. 신청했던 직업탐구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음, 15주 동안 매일 서로 다른 새로운 직업을 소개받고 간단한 미션을 한 주에 하나씩 해보는 거였는데 그게 이번 주에 드디어 끝났습니다. 음, 지난 한 주 동안 뭐 15개 직업을 한 번에 다 체험한 건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잘 완주했다는 것 때문에 인상 깊었던 한 주였어요. 음. 저는 정말 샌님이 진짜 정말 거의 모든 면에서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중에서 정말 특별히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 꾸준함인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제가 등을 진짜 정말 등을 떠밀었거든요. "하세요." 맞아요. 이렇게 등을 떠밀었었는데 그걸 아직까지 하고 있는 줄 몰랐고 우선 그거를 음, 이렇게 무사히 마무리했다는 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약간 시작만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중도 포기도 잘하고 하는데 선생님은 약간 모든 시작하면 끝을 보는 점이 정말 대단하다고 본받고 싶은 면 중 하나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도 지난주의 연장선상으로 사람들을 계속 만나고 다니고 있어요. 약간 이틀에 한 어, 번씩 술 마셔 가지고 지쳤어요. 아 이제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어, 저랑 약간 바뀐 시기인 것 같네요, 하나님이랑. 그러게요. 맞아요. 원래 샌님이 사람들 많이 만나는데 음. 근데 제가 정말 이제는 정말 쉬고 싶은데 그 한창 때 저가 다음 주에도 다다음 주에도 그 끊임없이 돌아다닐 약속을 잡아 놔 가지고 굉장히 기쁘긴 한데 주말엔 진짜 푹 쉬어야지 싶어서 오늘 음. 진짜 특히 오늘 밖에 비도 많이 오고 이래 음. 가지고 그쵸? 정말 많이 잤어요. 저희가 음. 오늘도 이렇게 굉장히 비가 많이 왔는데요. 음. 이번 주 내내 비 오고 있고 다음 주에도 내내 비 온다 그러고 그래서 이번 주 토크토랑의 주제를 비로 잡아 봤습니다. 음. 이번 주 토크토랑의 주제는 제목에서 보시고 오셨죠? 비도 오고 그래서입니다. 그 헤이즈 멜로디, 님의 멜로디 안 뭐라? 해주시나요? 비도 오고 왜 왜 못하겠죠. 비도 오고 그래서 이상한데요. 네. 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말 계속 비가 오고 있고 이번 음. 여름은 장마도 길고 비 내리는 날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그래서 한번 주제로 준비해 봤습니다. 맞아요. 이번 여름은 6월부터 계속 요란하게 비가 진짜 역대급으로 오는 여름일 거다. 이런 예보를 해가지고 오늘도 진짜 와 진짜 오늘 비 한번 시끄럽게 오네 이런 생각을 저는 많이 했는데 그렇구나. 네. 또 비가 오면 생각나는 음식도 되게 많아서 더더욱 음 오늘 에피타이저가 궁금해지는데요. 오늘 에피타이저는 뭔가요? 맞아요. 비 오면 생각나는 음식 많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런 날이 오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에피타이저가 너무 쉬운 날. 여러분들도 당연히 생각이 나실 것 같아요. 비 오는 날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음. 떠오르는 그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음. 원래 뭐 좀 서늘하고 이러니까 좀 뜨끈한 국물 이런 게 당기기도 하지만 한국인들에게 비 오는 날이면 무조건 저는 전과 막걸리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비 오는 날이면
한국인이라면 진짜 전의 막걸리는 공식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의 에피타이저는 전 중에서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육전입니다. 음, 저 실은 저희 집에서는 육전을 부쳐 먹지 않아요. 원래 이렇게 그 제사상에 제사 지낼 때 전 부칠 때 육전 부쳐 먹는 집들도 많다고 알고 있는데 저희 집은 육전을 부쳐 먹는 집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어렸을 때는 몰랐던 음식인데 음, 사서 음식점에서 먹어보고 너무 맛있어 가지고 빠지게 된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음, 고기인데 전이야. 뭐 맛이 없을 수가 없죠. 만드는 법도 제가 찾아보니까 되게 간단하더라고요. 기름을 음, 써서 조금 번거롭다는 거 정도? 근데 굉장히 간단하긴 한데 육전을 부쳐 먹어 본 적은 없어요, 제가. 음, 그래서 저는 참 팟캐스트를 하면서 '아 내가 참 하는 요리만 하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이번 육전도 역시 제가 해 보지는 않았어요. 꼭 근시일 내내 도전해 보고 약간 사진이랑 소감이랑 이런 거 같이 한번 SNS 통해서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육전은 약간 부추무침이라든가 뭐 양파 장아찌 뭐 이런 음, 거라든가 이렇게 곁들여 먹는 음식도 굉장히 중요하죠. 맞아요. 고기도 고기인데 전이어 가지고 느끼하니까 느끼함을 잡아줄 수 있는 용도의 음식인 것 음, 같아요. 음. 진짜 저는 고기를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육전은 음 그래도 부위 자체가 기름이 많지 않은 부위여서 맞아요. 육전은 그래도 고기 요리 중에서는 좀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아요. 음. 저는 육전 사실 간단하고 뭐 깻잎전이나 호박전이나 다른 전이랑 사실 조리법이 다 똑같으니까 음. 그래서 저도 인터넷에 육전용 냉동 고기 굉장히 저렴하게 많이 팔아서 가끔 한 번에 주문해 놓고 음. 음식하기 귀찮으면 해 먹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어. 이게 비가 많이 온다고 하니까 저도 한 음. 번 또 다시 떨어졌는데 주문해서 해 음.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 좋습니다. 육전에 곁들이는 술로는 역시 동동주라고 생각합니다. 막걸리도 좋지만 얼마 전에 막걸리는 했어요. 그쵸? 그래서 음. 동동주로 골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샌님 혹시 동동주랑 막걸리 차이점 아시나요? 네, 두 가지 모두 이름에 힌트가 있죠. 제가 술을 좋아하긴 하는가 보다 생각한 게 뭔가 술과 관련된 질문을 들었을 때, 와, 처음 들었어, 처음 알았어,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가 별로 없는 것 같기는 맞아요. 한데, 또 알아요. 저 저는, 알아요. 네, 저는 또 저희 첫 화 때도 이야기 나왔던 것 같지만, 막걸리를 대학교 때부터도 워낙 막걸리 동동주 학교 앞에서 되게 많이 마실 수 있는 환경이었어서 좀 자연스럽게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음. 저는 관심이 없는 분야여서 잘 몰랐는데 저희 얼마 전에 같이 동동 전통주바에 갔었잖아요. 네, 거기서 먹은 동동주가 너무 맛있어 가지고 찾아봤어요. 근데 동동주는 건더기가 있는 음식이라고 술이라고 네. 나오더라고요. 그날 저희가 먹은 술은 이렇게 건더기가 있고 그런 느낌은 아니었는데 그 음, 동동주가 그랬는지 아니면 원래 동동주가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제가 마신 소감으로는 막걸리보다 약간 덜 달고 덜 새콤하고 덜 알코올 냄새 나고 막 이래 가지고 좀 음, 부담 없이 마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전하고의 페어링은 뭐 두말하면 입 아플 정도죠. 음, 맞아요. 이게 전통주가 대부분 그렇지만 이제 곡물로 해서 이제 보통 밥하고 누룩이랑 해서 발효하면서 알코올이 만들어지는, 그렇게 술이 만들어지는 방법인데, 그때 네. 이제 만들어지면 발효가 진행되면서 분리가 되거든요. 위에 투명한 부분이 있고, 음. 아래쪽에 이제 그 찌꺼기 같은 애들이 있고, 음. 그때 투명한 부분만 따로 닿으면 이제 청주, 라고 보통 음. 알고 계시는 맑은 술이 되고, 네, 음. 밑에 이제 그 거친 아이들, 건더기 같은 애들을 음. 새로 걸러내서 거기에 물을 섞어서 또는 뭐 이제 방법에 따라서는 물을 섞지 않고 그냥 그 원주 그대로 먹는 게 이제 보통 탁주라고 생각하는 음. 탁주 청주가 있는데 그 음. 중간에 다발 알갱이들이 떠돌아다니는데 그게 섞여 있는 걸 동동주라고 해요. 제가 그렇구나. 알기로는.
음. 그래서 제가 아까 이름에 힌트가 있다라고 했던 게 알갱이가 음. 동동 떠 있으니까 동동주라고 불렀던 거를 알고 있고 음. 옛날부터. 음. 그리고 맞은 그 아래쪽에 있는 거를 망에 걸은 다음에 이제 물이랑 타거나 안 타거나라고 하는데 그 걸른다, 막 걸른다라는 것 때문에 막걸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 그래서 어. 이제 어. 우리술이다 보니까 술 이름 자체에 만드는 과정이 다 그대로 있는 거죠. 그렇네요. 그 동동주는 이렇게 알 것 같았어요. 어떤 느낌인지 처음에 이름에 힌트가 있다고 했을 때 '아 뭐가 이렇게 떠 있는 음, 느낌이겠구나.' 이런 게 생각이 들었는데 막걸리는 '막 걸렀다.'라는 것에서 나왔을 음, 줄은 음, 음. 상상이 안 됐는데 그렇네요. 그렇게 들으니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맞아요. 또 저는 막걸리를 집에서 만들어 본 적이 있다 보니까 맞아요. 그 고생스러운 게 음. 진짜 그걸 통에 다 넣어서 이제 망으로 짜고 손으로 짜는 게 진짜 힘들었고 근데 거기에 음. 물을 얼마나 타느냐에 따라서 물을 섞은 다음에 다시 추가 발효를 시키니까 병에서 거기에 음. 따라서 이제 도수도 달라지고 느낌도 엄청 달라지는 아. 그런 거고 근데 사실 저도 동동주 좀 찾아봤는데 원래의 동동주는 청주에 조금 더 가깝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청주인데 건더기가 좀 떠돌아다니는. 근데 음. 그래서 요즘 저희가 같이 먹었던 술도 약간 그런 것 같은데 음. 동동주 시켰는데 막걸리 같은 탁한 술이 나왔다. 그리고 음. 뭐가 떠돌아다니진 않는다라고 음. 하면 원래 옛날부터 이야기하던 동동주는 아니라고 아.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구나. 전문가네요. 이거는 거의 무슨 전문가 모셔다 놓고 의견 듣는 장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우리 그날 먹은 거 약간 이게 동동주야? 막걸리 아니야?' 이런 얘기하면서 먹긴 했어요. 그쵸? 음. 맞아요. 또 요즘 사실 양조 방법도 되게 많이 실험하시기도 하고 원래 그 음. 솔지개미 아래쪽에 있는 애에 물을 타는 게 아니라 물 안 타고 그 애 그대로 원주 자체를 되게 높은 도수의 프리미엄 막걸리로도 많이 우와. 팔아가지고 그렇구나. 그냥 참고하면 될 것 같고 사실 뭐 동동주면 어떻고 아니면 어떻습니까? 맛있으면 되죠. 맞아요. 맞아요. 뭐 육전에 뭐 막걸리든 동동주든 다 너무 음, 잘 어울리니까 맞아요. 뭐라도 비 오는 날에는 같이 드셔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메인으로 넘어가서 비 오는 날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해 보도록 할 건데요. 샌님이 우리 정의부터 시작하는 사람으로 되게 저희 사이에서 유명하잖아요. 네. 네. 근데 실은 저는 이것부터 시작하는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샌님은 비 오는 날 좋아하시나요? 아, 음. 갑자기 딴 얘기인데, 저는 음. 막 정의주의자 같은 음. 느낌이라면, 하나님을 이제 좋아하냐라는 걸 묻는 게 맞아요. 갑자기 또 음. 새삼 소환하게 되는 음. MBTI T와 F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네요. 아 맞아요. 저도 생각하면서 그 생각했어요. 제가 최근에 요 며칠 사이에 사람들을 만나면서 어떡하다 팟캐스트 얘기가 나와 가지고 팟캐스트를 많이 이렇게 홍보하고 다녔단 말이죠. 그래 어, 그래서 저도 뭔가 대표 우리한테 가장 재밌었던 화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얘기할 만한 뭔가가 있어야겠다 싶어서 이렇게 쭉 한번 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MBTI가 음, 제일 재밌었던 것 같은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MBTI 다시 들었는데 들으면서도 너무 다시 들었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아 너무 과몰입하고 있다.' 맞아요. 오죽하면 두 화로 나뉘었겠습니까? 맞아요. 음, 네 저는 F여서 좋아하는 것부터 묻습니다. 음, 음. 사실, 샌님은 비 오는 날 좋아하시나요? 저는 사실 안 좋아합니다. 음. 맞아요. 제가 더운 날씨를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음. 근데 비 오는데 더운 날은 사실 거의 없어가지고. 맞아요. 그리고 또 비 오는 날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면 물도 튀고 우산도 있어야 되고 짐이라도 있으면 또 막 양손 자유롭지 않고 맞아요. 그런 게 사실 너무 싫고요. 근데 음. 그래도 재택근무를 이제 되게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비가 와도 음. 밖에 안 나가는 경우가 좀 많아져서
맞아요. 이젠 그냥 뭐 좋아졌다고 하긴 좀 그렇고 싫을 음. 이유는 없어졌다. 그래서 음. 그냥 비 오나 보다 이런 느낌으로 좀 바뀐 것 같아요. 어. 그리고 또 이제 작지만 텃밭 농부가 되면서 좋은 점이 생기긴 했네요. 비 오는 음. 날을 좋아할 이유가 하나 생긴 것. 음. 물을 제가 안 줘도 되니까 일거리가 하나 맞아. 줄어가지고. 음. 그리고 느낌인지는 모르겠는데 수돗물 주는 것보다 빗물을 맞는 게 훨씬 좋은 것 같게 느껴져요. 아. 식물한테. 더 어, 생기 있어지는 것 같아요? 네, 뭔가 음. 진짜. 그리고 고루 내리니까 제가 물을 맞아. 그냥 직접 주는 거랑 비교하면 맞아요. 물론 막 너무 많이 오거나 세차게 오거나 이러면 막 오늘도 화분 쓰러져 있고 막 상추 다 누워 있고 이럴 때 좀 걱정이 되긴 하지만 어. 그래도 좋아할 이유가 생겼네요. 어. 좋습니다. 하나님은 어떠세요? 비 오는 날 좋아하시나요? 음. 저도 어렸을 땐 분명히 싫어했던 것 같은데 저는 좋아하게 되었어요. 차가 생긴 음, 이후로. 크죠, 차. 네네네. 그죠. 비 오는 날 좋긴 좋은데 뭐 빗소리 듣는 것도 왜 빗소리 ASMR 이런 걸로 다들 듣잖아요. 그 음, 정도로 다들 좋아하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음, 원래도 뭐 싫 좋아했 그러니까 빗소리는 좋아했었는데 이제 비 오는 날 밖에 다니려면 너무 추적추적하니까 그게 싫었는데 음, 차가 생긴 이후로 그러지 않아도 돼서 저는 이제 비 오는 날은 좋아지게 된 것 같아요. 물론 맑은 날이 더 좋긴 하지만 비 오는 날도 '비 오는 날에 매력이 있구나.'라는 걸 깨달은 것 같아요. 맞아요. 음. 비 오는 날은 비 오는 날 만의 그 분위기가 있죠. 맞아요. 요새같이 막 비 미스트 같은 비 내리는 것도 안 내리는 것도 아닌 그런 비 이런 거 말고 정말 세차게 쏴 하고 이렇게 내리면 굉장히 시원하고 상쾌한 느낌도 들고 특히 요새같이 더울 때는 가끔 그렇게 내려주면 너무 상쾌해서 저는 비 오는 날도 음, 좋습니다. 실은 음, 저는 비 맞는 것도 좋아하긴 하는데 비 맞고 바로 씻을 수 있는 환경이라면 집에 바로 가는 음, 거라면 음, 괜찮긴 하는데 근데 어른 돼서는 그럴 일이 거의 없죠. 음. 맞아요. 음. 그래서 이렇게 가끔 저는 운전하고 가는데 이렇게 학생들이 이렇게 어린이들이 이렇게 비 맞으면서 가면은 되게 낭만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그렇네요. 음. 저 하나님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저희 중학교 때인가? 한번 학교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비가 되게 많이 왔는데, 우산이 음. 없었는지, 아무튼 음. 비를 맞으면서 같이 엄청 뛰어간 기억이 있거든요. 친구들이. 음. 한 4명 저 막 이렇게. 저 기억은 없는데 되게 청춘이네요. 얘기만 들어도 네. 굉장히 청춘이네요. 그때 저희가 학교 끝나고 노래방 가는 거에 엄청 빠져 있을 때였는데, 맞아요. 막 뛰어서 노래방 있는 데로 갔던 것 같은 기억이 어. 있어요. 비 맞고 노래방에 갔군요. 노래방 진짜 많이 다녔죠. 언제 한번 노래방 특집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네요. 음. 비 맞는 거, 저도 비 맞는 거 사실 그렇게 싫어하지는, 아예 진짜 쫄딱 아예 맞는 거? 그러니까 우산이 음. 있는데 막 바람에 날려서 맞는 건 음 너무 기분 음 나쁘고, 그냥 아예 음. 우산 없이 맞아야지라고 생각하고 맞는 거 저도 되게 좋아하는데, 음. 진짜 어른 되고는 사실 그럴 일이 별로 없는 것 같고, 대신 맞아요. 비 오는 상태에서 하는 야외 운동을 하게 되면 이제 어쩔 수 없이 비를 맞게 되니까 전 그런 것도 음. 되게 좀 좋았던 것 같은 게, 어. 이게 막 특히 여름 같은 경우는 이게 땀인지 비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다 젖어버리거든요, 온몸이. 어. 그리고 비가 오면 여름에는 덥지가 않고 또 해도 쨍하지 않으니까 운동할 때 그 몸이 조금씩 무거워지는 것만 극복할 수 있으면 좀 좋은 것 음. 같아요. 기분 되게 음. 좋아요. 그렇구나. 음. 그러게요. 비 오는 날 야외 운동 한번 해 봐야겠어요. 요새 러닝하는 거에 빠졌는데 비 오는 날 음, 밖에서 야외 러닝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름에는요. 그쵸? 맞아요. 우중 음. 러닝 너무 멋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항상 너무 멋있다고 생각만 했었는데. 음, 그리고 작년부터 가뭄도 진짜 심해 가지고
그 음, 산불도 심하고 이래가지고 맞아. 비 오면 요새는 되게 좀 반가운 것 같아요. 음, 진짜 가뭄도 진짜 심해서 뭐 작년에도 그렇고 돌아다니다 보면 그 수액 맡고 있는 나무들 되게 많았잖아요. 가로수에. 맞아요. 맞아요. 어. 좀 안타깝더라고요. 맞아. 진짜. 음식을 못 먹으면 쫄쫄 굶고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음. 작물을 위해서나 숲을 위해서나 적당한 비는 진짜 필수인 것 같고 수해는 음. 없게 좀 제발 적당히 무사히 지나갔으면 좋겠네요. 맞아요. 비가 이렇게 안 오다가 한꺼번에 오고 안 오다가 한꺼번에 오고 음, 이래서 비 올 때마다 수해 입는 지역이 생기는데 '적당히 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을 맞아. 합니다. 음. 자 이제 이렇게 저희가 비를 좋아하거나 좋아하지 않거나 음, 하는 와중에서도 비는 계속 내리니까요. 음, 그래도 비 맞아요. 오는 날은 특별한 날이니까 뭔가 그날 저희가 특별하게 하는 일이 있으면 저희도 한번 소개해 보고 다른 분들도 비 오는 날을 즐기실 수 있게 방법도 한번 제안해 보고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음, 비 오는 날 꼭 하는 행동이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까요? 어우, 좋아요. 음. 저부터 얘기하자면 저는 약간 공기가 습해지잖아요. 그래서 향초를 음, 트는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음, 이 얘기하면은 좀 이렇게 '아 이건 이래서 안 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이런 등등의 이슈가 있잖아요. 그런 타는 류의 그 아, 물건들은 네 태워서 향기를 내는 그쵸. 물건들은 그런 이슈가 있어서 저는 향초를 원래는 잘 별로 안 켜는데 비 오는 음, 날에는 켜고 싶어지는 것 같아요. 비 오는 날 왜 창문도 못 열고 비 들어오니까 창문 못 열고 음, 이러니까 환기도 잘 안 돼 있고 이래서 비가 안 튀는 쪽으로 살짝만 아주 살짝만 창문 열어 놓고 향초 틀어서 공기 중에 수분도 좀 날리고 냄새도 좀 날리고 이렇게 하느라고 향초 를 태우는 게 가장 많이 하는 일인 것 같아요. 그 음. 연장선상으로 샌님 혹시 에탄올 난로라는 거 혹시 아시나요? 네, 그 불멍 아이템. 맞아요. 저 장바구니에 담아놨다가 고민하다가 이제는 음. 마음을 비운 물건입니다. 그렇구나. 저는 아직도 마음을 비우지 못하고 장바구니에 담겨 있는 물건인데요. 음, 에탄올로 불을 피워 가지고 그 집에서 불멍할 수 있는 네, 작은 뭐 버너, 화로 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사이즈가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책상 위에 올릴 음, 수 있는 굉장히 작은 사이즈, 거의 그냥 향초 사이즈 이런 음, 사이즈부터 뭐 벽난로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런 큰 사이즈까지 굉장히 다양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요새 비 오니까 더 생각나 가지고 굉장히 드릉드릉하고 음, 있습니다. 음. 그렇네요. 저도 고양이 때문에 사실 저는 포기했는데 너무 관심 그렇구나. 가지기 좋게 생길 거라서 움직이니까 불꽃이. 그렇구나. 맞네.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안 샀지만, 음. 탐나는 물건이기는 했어요. 맞아요. 비 오는 샌님 날, 샌님은 비 오는 날 뭐 하는 행동 있나요? 저는 일단 음식이 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저는 비 오는 날에. 음. 뭐, 음. 앞서서도 그 에피타이저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차가운 음. 것보다는 아무래도 따뜻한 음식을 좀 더 많이 떠올리게 되고 또 많이 해먹게 되는 것 같은데, 맞아요. 저는 사실 여름에는 거의 매 식사에 샐러드를 같이 먹는 편이고, 뭐, 음. 아예 한 끼를 샐러드를 메인으로 먹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 비가 음. 오면 참 샐러드가 안 먹힙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음. 따뜻한 걸 좀 찾게 되고, 전 국물 요리도 사실 안 좋아하는데, 비 올 때는 그래도 조금 생각이 나는 것 같고, 음. 뭐 이런저런 다양한 전을 부쳐 먹는 것도 되게 좋아해서, 그런 음. 기름에 부쳐 먹는 요리, 이런 거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고요. 음. 그게 비 오는 날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 보면, 보통 하나님이 향초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저는 음. 습기를 없애야 되는 일들을 그걸 한다고 해야 될지, 해야 된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좀 있는 것 맞아요. 같아요. 뭐 비가 계속 오는 장마철에는 보일러를 한 번씩 돌려주기도 하고, 뭐 아예 맞아요. 제습기를 특정 공간에는 돌려서 해놓기도 하고, 저는 침실 음. 문을 닫은 다음에 어차피 비 오면 창문을 열기는 어려우니까 문을 다 음. 닫고 제습기를
이제 침실에 쭉 돌려놓으면 한 몇 시간 음, 돌리면 딱 자기 직전에 닦으면 공기도 적당히 따뜻따뜻하고 이불이 뽀송뽀송해가지고 기분이 그랬구나. 좋아서 음, 요거를 어떻게 보면 좀 루틴처럼 하게 음, 되는 것 같아요. 또 혹시라도 비 오는 날 외출을 하게 되면 우산이랑 음, 신발을 진짜 잘 말려야 돼가지고 그 맞아요. 대신 현관에서 제습기를 바로 돌려줍니다. 음, 제습기가 진짜 요새는 필수템이 된 것 같아요. 맞아요. 음. 제습기는 저는 제습기가 없어 가지고 음, 모르는데 제습기는 여기저기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할 수 있는 건가 봐요? 바퀴가 달려 있기는 하고 저는 이제 아 집이 층이 많다 그렇구나. 보니까 어. 지금 집에 제습기가 3개가 있어요. 아 네, 그렇구나. 그리고 또 주택이라 제일 아래층이 좀 습기가 있는 음 편이어서 음 좀 중요하게 쓰는 여름에 가장 바쁜 음. 가전제품입니다. 저희 집은 어 에어컨보다 제습기가 더 바빠요. 그렇구나. 전 제습기를 아직 이렇게 '완벽히 필요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다른 걸로 음, 대체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서 안 샀는데 제습기 요새 진짜 얘기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제습기가 없어? 말도 안 돼." 막 이렇게 얘기 많이 듣는 것 같아요. 맞아. 음. 그래도 요즘에는 그런 그 의류관리기나 음. 건조기도 문을 열어놓고 돌리면 공간 제습 기능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도 할 수 있고 사실 뭐 에어컨도 제습 기능이 있으니까. 음. 맞아요. 저는 제습기가 없어 가지고 침구를 뽀송하게 하기가 되게 힘들었는데 제가 음, 아직 해 보진 않았는데 최근에 친구한테 이 얘기를 듣고 너무 획기적이라고 했던 거 하나 소개하고 가겠습니다. 이제 비 오는 날 진짜 그 침구가 끈적이는 거 진짜 싫죠. 눅눅한 거 진짜 싫죠. 맞아. 저는 특히 막 잘 때 눅눅하거나 끈적이거나 이러면은 잠을 잘 못 자 가지고 자기 전에 샤워도 반드시 하고 막 음, 이러는 편인데 보일러 틀어 놓기도 가끔 하는데 그것도 많이는 못 하죠, 너무 덥고 이러면. 음, 근데 이제 외출하고 들어와서 씻을 거잖아요. 그 씻을 동안 네. 이불을 건조기에 넣고 급속으로 돌린대요. 그리고 음, 씻고 나와서 건조가 대충 다 되면 그걸 덮고 자면 막 밖에 비 오는데 막 따뜻하고 뽀송하고 막 이렇게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음.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진짜 좋네요. 음. 아무래도 제가 한다고 했던 그 침실에 제습기를 돌리는 것보다 오히려 음. 딱 진짜 필요한 이불만 대상으로 하니까 효과도 훨씬 음. 좋을 거고, 음. 또, 저는 건조기에 그 이불 털기 기능이 있으니까 좀 고양이 음. 때문에 음. 털을 제거하느라고 종종 세탁 없이 건조기만 그렇게 돌릴 때가 있는데, 아. 이제는 좀 비 오는 날 자기 전에 좋다. 이용하면 진짜 좋을 것 음. 같아요. 음. 진짜 일부러 깨끗하고 뽀송하게 자고 싶어서 샤워하고 나왔는데 이불에 약간 습기 있으면 너무 찝찝하잖아요. 맞아요. 맞아. 너무 찝찝하죠. 음, 좋네요. 아예 그날 씻고 나서 입을 옷도 같이 건조기 미리 돌려도 좋을 것 같아요, 씻는 거. 좋다, 좋다. 너무 좋다. 네. 이렇게 비 오는 날에 루틴을 하나 만들었네요. 그러게요. 또 이렇게 루틴이 하나 생겼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친구네 어머니는 비 오는 날 꼭 그 방충망 청소, 창문틀 청소 이런 걸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오, 이미 물에 젖어 있잖아요, 비가 네. 왔으니까. 그래서 씻기도 편하고 물도 덜 쓰고 왜 이렇게 맑은 날 방충망 청소하느라고 물 쓰면은 아파트 같은 데선 밑에 층에서 갑자기 날벼락 맞는 거잖아요. 어, 근데 이제 비 오는 날은 원래 거기도 문을 닫고 있을 테니까 내가 갑자기 음, 물을 흘려보낸다고 놀라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음, 방충망 청소, 뭐 창문틀 청소 이런 거 꼭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신기하네요. 맞아요. 음. 창문틀, 비 오는 날 하면 되게 유용하겠네요. 굳이 음. 물을 안 뿌려도 되고. 맞아요. 물을 좀 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음. 제가 옥상이나 마당 테라스 같은 청소를 비 오는 날 보통 이제 비 딱 잠깐 그쳤을 때 호다닥 음. 하는데 그거랑 좀 비슷하겠네요. 음음. 맞아요. 저 그리고 오늘 "나 혼자 산다"에 제가 성함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최재림 님이라는 음, 뮤지컬 배우님이 나오셨는데 음,
그분이 주택 사시는데 비 오는 날 뭐 마당, 테라스, 그다음에 그런 파라솔 이런 거 청소를 꼭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물에 음, 젖어 있어서 그때 맞아. 딱 청소해야 청소하기 쉽다고 음, 얘기하면서 하더라고요. 그런 똑같은 원리네요. 맞아. 저희도 그 야외에 두고 쓰는 그런 뭐지? 가구라고 해야 될까요? 뭐 테이블이나 음. 의자나 이런 야외 용품들은 다 비 올 때 일부러 비 맞추고 그러고 나면 이제 금방 닦아내면 되니까 약간 음. 세차해주는 느낌으로 비가 아 그렇구나. 그런 느낌으로 내놓을 때가 좀 많죠. 비 오는 날 하는 일이 저희가 굉장히 많네요. 그러네요. 음. 고마운 날이네요, 생각보다. 고마운 날씨. 그러게요. 음. 저는 쭉 해왔던 루틴은 아닌데 갑자기 생각난 게 최근에 음. 제가 버케이션을 갔었을 때 비가 좀 많이 왔거든요. 일주일 내내 계속 비가 왔는데 그날 음. 되게 낯선 공간이잖아요. 이제 호텔은. 근데 그쵸. 비 오는 아침을 호텔에서 맞게 되니까 사실 처음에는 운동 나가려고 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이건 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음. 아쉽다 일찍 일어났는데 이러면서 창밖을 쭉 보고 있었는데 그 음. 창문에 빗방울이 이미 많이 묻어 있는데 거기 이제 또 후두둑 후두둑 하면서 이렇게 또르르 또르르 떨어지는 거를 그냥 한참 거의 이제 음. 물멍하듯이 비멍을 음. 하면서 계속 음. 바라봤거든요. 음. 그래서 보다가 너무 좋아가지고 아예 커피도 타와서 그냥 비 오는 날 플레이리스트 이런 거 검색해서 틀어놓고 그냥 계속 음. 비 오는 것만 보는 시간을 보냈는데 생각보다 되게 음. 평온하고 좋더라고요. 그러게요. 음. 그래서 앞으로 비 오는 날은 이런 식으로 하루를 시작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음. 싶었습니다. 음. 되게 명상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맞아요. 뭔가 한 군데에 집중해서 생각하고 음, 이렇게. 그쵸? 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에 음, 집중할 게 생기면 그리고 커피 아침에 커피 딱 따뜻하게 타 마시면서 이런 비 오는 날이랑 너무 잘 어울리네요. 음,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비 올 때 사실 떠올리는 여러 불편함들이 있어서 그것 음. 때문에 뭐 비 오는 날을 싫어하기도 하고 또는 뭐 좋아하지만 그래도 불편해라는 요소들도 있을 텐데 제가 음. 팀원들 예전에 같이 일하던 팀원으로부터 비 오는 날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소개받은 게 있어서 저도 이거 한번 추천해보고 싶어요. 저는 아직 사실 시도는 못 해봤지만 네. 서로 다른 두 분이 비슷한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음. 비 오는 날에 아이템을 신경 써서 준비해 놓는 음. 거였어요. 좋다. 예를 들면 예쁜 우산들을 사놓는다든지 음. 아니면 마음에 드는 레인부츠를 사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물건 사실 비가 오지 않으면 쓸 일이 없는 물건이다 보니까 음. 되게 비 오는 날이 기다려지기도 하고 비가 음. 왔을 때 이제 짜증낼 이유보다 나 이제 이거 쓸 수 있네. 내일은 음. 이 우산 새로 산 우산 써야겠네? 뭐 음. 아니면 내일은 나 이 옷 입을 거니까 그 옷에 맞춘 요 색깔 우산 써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서 되게 음.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음. 저는 막 그 좋다. 얘기를 들으면서 그분이 아예 자기 취미가 예쁜 우산 모으는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아. 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음. 저한테는 사실 우산이 머리 가리개 같은 느낌이어서 신경 써서 산 적이 없는 물건이긴 하거든요. 음. 근데 그분은 우산 쇼핑하는 거, 뭐 해외여행 가면 꼭 우산 사오고, 막 이렇게 어. 그거를 되게 즐기신다고 하셔가지고 되게 놀라웠고, 그러면 진짜 비 오는 날 너무 반가워지겠다 그러게요. 싶었어요. 어. 좋다. 그러게요. 그럼 비 오는 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다양한 저는 우산이 그러게요. 우산을 '패션 아이템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거는 생각을 해 보지 않아서 음, 그냥 맞아요. 그냥 이렇게 기능적인 요소만 생각했지 맞아 예쁜 우산도 맞아요. 많은데 음, 자기 맞아요. 기분에 맞게 여러 가지 우산 중에서 하나 골라서 '오늘은 이거 써야지.' 막 이런 식으로 음, 생각해 보면 비 오는 날 너무 기다려질 것 같아요. 비 오는 날 굉장히 기다려질 것 같아요. 좋네요. 그쵸. 이렇게 자기의 아이템
마음에 드는 아이템을 음, 구비해 놓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음, 음, 좋습니다. 좋습니다. 어, 이제 또 비 오는 날에 맛있는 음식, 술 이런 것도 많이 먹잖아요. 아까 저희가 에피타이저에서 또 말씀드렸다시피 비 오는 음, 날에만 땡기는 것들도 많이 있고요. 근데 그런 거 할 때 저는 또 이것도 빼놓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음악인데요. 음, 다른 기상현상에 비해서 그 비 오는 날에 대한 노래가 많은 편인 것 같아요. 약간 이렇게 맞아요. 어두워지고 약간 차분해지고 고요해지고 막 이래서 이런지 감성 터지는 노래들 특히 많죠. 맞아요. 비하면 거의 감성 폭발이죠. 음. 그래서 제가 이거 질문하려고 생각해 보니까 이거 왜 그 머리부터 발끝까지에 이은 아마 세대를 가르는 질문일 것 같은데요. 왜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면 뭐 생각나? 하면은 아,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사랑스러워 이거 생각나는 사람이랑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디슈 이거 생각나는 사람이랑 오르나미 씨 생각나는 네. 사람이랑 세대가 다르다고 하잖아요. 저는 이것도 약간 세대를 가르는 질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선님 어떤 노래 들으시는지부터 얘기해 주실래요? 저는 딱 오늘 저희 콘텐츠 제목인 헤이즈의 비도 오고 그래서 거의 음. 무한반복으로 듣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이 노래 좋아하는데 사실 안 오는 날은 거의 안 듣거든요. 음. 그리고 저는 새로운 노래를 잘 안 듣고 계속 아는 노래들 안에서만 듣는 사람이어서 음. 거의 그냥 저한테는 비주제가 같은 느낌으로 많이 들었던 것 같고 음. 최근에 하나가 더 생겼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워케이션 때 비 오던 날 음. 그날 우연히 그냥 검색한 플레이리스트를 제가 원래 그렇게 플레이리스트에서 음악을 듣는 적이 거의 없는데 그냥 비 그렇구나. 오는 테마로 딱 골라서 듣다가 사실 음. 다 낯선 노래니까 그냥 막 계속 넘기다가 좀 음. 괜찮은 노래 있어서 듣고 아예 저장까지 한 게 에픽하이의 제목이 정말 딱이에요. 제목이 비 오는 날 듣기 좋은 노래라는 음. 제목이거든요. 음. 제목이 너무 딱이네요. 그냥 노렸죠. 그렇네요. 그래서 요즘도 비 오는 날 이 노래 계속 듣고 있고 올여름에는 비 오면 이 두 가지를 좀 반복하면서 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저도 이거 이화 준비하면서 '비 오는 날 많이들 무슨 노래 많이들 듣지?'가 궁금해서 이제 비 오는 날 많이 듣는 노래, 뭐 비 오는 날 듣기 좋은 노래 이렇게 검색했는데 딱 저 제목에 노래가 나와 가지고 '이런 제목의 노래가 있단 말이야?'라고 전 들어보진 않았는데 노래도 음, 좋군요. 에픽하이 음, 님의 노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음, 다음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 오는 날. 추천합니다. 어 저는 무조건 에미넴의 스탠 갑니다. 어, 어렸을 때 그 에미넴 한창 좋아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제일 좋아하는 노래였던 것 같아요, 에미넴 노래 중에서. 베이스 소리가 굉장히 진하거든요. 그것도 너무 좋고 이렇게 음, 시작을 다른 악기 없이 빗소리, 여성 보컬이 그 약간 라디오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성 어, 보컬이 나오는데 그 도입 부분이 분위기가 너무 좋고 그 빗소리가 너무 인상적이어 가지고 비 오는 날 가장 먼저 생각나는 노래인 것 같아요. 가사도 저는 가사 잘 안 듣긴 하는데 가사도 굉장히 슬픈 축에 속하죠, 에미넴 노래 중에서. 음, 음. 그래서 무조건 에미넴의 스탠이 1 순위고요. 그런 얘기도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에픽하이의 우산? 그것도 그쵸. 굉장히 얘기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 음, 싸이월드 그 시절에 그 배경음악? 프로필 뮤직? 네. 뭐라 그러죠? 그걸로 걸어놨다는 사람들도 진짜 많이 봤고 여름 음, 아니 장마철에 많이 듣는 노래로 이 에픽하이 우산 노래 꼽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음, 우선 거의 탑3에 무조건 나올 것 같은 노래인 것 같아요. 그쵸, 음, 그쵸. 다들 많이들 듣는 노래죠. 저도, 저는 근데 1 순위는 아까
샌님께서 얘기하신 헤이즈님의 비도 오고 그래서가 1순위라고 생각합니다. 아, 비 오는 날 되게 찰떡같이 순위 올라가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음, 그것도 너무 신기해요. 음, 그리고 또 하나 추천하고 싶은 게 이게 아이폰이신 분들한테만 해당하는 내용일 수 있는데 아이폰은 배경음악 설정을 할 수 있어요, 노래 들을 때. 음, 그래서 그 배경음악으로 빗소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빗소리 틀어 놓고 다른 노래, 좀 슬픈 노래 들으시면 비랑도 또 되게 잘 어울리게 빗소리가 꼭 나오는 음, 음악이 아니고 혹은 비가 주제인 음악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배경음악으로 해 놓고 들으시면 비 오는 날 굉장히 운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그렇네요. 음. 자, 이렇게 저희가 비 오는 날을 즐기는 방법을 여러 가지 소개해 드리고 있어요. 근데 비 오는 날이 좀 이렇게 많은 날은 아니니까 특이한 날이니까 음, 그날 하면 좀 생각나는 일화가 있으면 좀 샌님 혹시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음. 뭐, 비가 올 때 딱 떠오르는 사건은 사실 아니기는 한데, 음. 비 오는 날 벌어졌던 일들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최근에 하나 업데이트가 된 것 같아요. 사실 이거 이전에 뭐가 기억에 났었지? 라고 생각해보면 별로 기억나는 게 없거든요. 아까 말했던 그 중학교 때 비 맞고 뛰어갔던 음. 음. 기억 정도였는데, 음. 제가, 제가 응원하는 팀이 작년에 한국 시리즈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에 진출해서 마지막에 이제 우승을 놓고 겨루게 됐었는데, 중간에 맞아요. 제가 직관 갔던 경기 중에 굉장히 중요한 회차의 경기였는데 비가 음. 왔어요, 그날. 근데 한국 음. 시리즈가 작년에 11월에 했는데 음. 너무 춥고 비까지 오고 근데 지고 있었거든요. 계속 경기 초반부터 계속 아. 끌려가고 있었고 근데 막 음. 이제 거의 이제 패색이 짙어지는 상황에서 아, 내가 이거 지는 거 보려고 집에서 2시간 걸려서 여기까지 와서 우비까지 음. 입고 11월에 이러고 있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뭐 여기까지 왔는데 끝나는 건 봐야 되니까 막 응원을 하고 있었는데 소름 음. 돋게 9회 말에 역전승으로 이겼거든요. 약간 음. 진짜 너무 드라마도 이렇게 쓰면 욕먹는다 할 정도의 그러게요. 시나리오로 이기게 돼가지고 이제 대타로 등장한 타자가 음. 홈런을 치면서 아. 갑자기 이제 경기를 잡게 돼가지고 저는 오. 비 오는 날 밖에서 비를 맞으면서 했었던 많은 추억들 가운데 저는 아마 가장 인상 깊을 것 같고 이걸 넘어서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러게요. 너무 그때 저 이제 혼자 짜릿했겠다. 가가지고 음. 옆자리에는 모르는 분이 앉아 계셨었는데 둘이 음. 얼싸안고 막 갑자기 치자마자 막 끌어안고 방방 뛰면서 막 울컥하고 그분도 울고 막 저도 울컥하고 막 그리고 그 종이 축포 막 이런 거 막 날렸는데 어. 축포 색깔이 막 그 비 때문에 막 우비에 다 어. 묻고 빨간색이 막 어. 우비에 그래서 막 음. 하였던 우비가 막 얼룩덜룩 빨개진 거예요. 음. 근데도 너무 좋았어요. 그러게요. 왜 이렇게 인생에 기억에 남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 장면 네. 중에 하나로 될 것 같아요. 너무 특별한 경험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음. 너무 TMI가 되고 제가 응원하는 팀이 공개가 되어버리긴 할 텐데 제가 응원하는 팀이 작년에 우승을 했는데 저는 음. 우승한 순간보다 오히려 그 비 오면서 비를 다 맞고 이겼던 그 음. 경기가 훨씬 더 기억에 남더라고요. 음. 좋네요. 너무 짜릿한 경험인 것 같습니다. 음. 저는 딱히 비 오는 날 생각나는 일화가 실은 없었는데 그 샌님이 비 맞으면서 운동하는 얘기를 해서 생각났어요. 저는 네 담임을 하면 학년 부장님이 저희의 리더신 거죠. 그 학년 부장님께서 학년 행사를 대부분 총괄 하시는데 등산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어, 등산을 갔는데 그날 비가 엄청 많이 온 거예요. 그리고 그날 등산이 저 한라산도 갔다 왔는데 한라산보다 힘든 등산이었다고 얘기하는 등산이거든요.
어, 근데 그냥 이 주변에 있는 산이었는데도 한라산보다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코스가 어려운 코스여가지고. 어, 근데 비까지 와가지고 진짜 목숨 걸고 어, 등산했다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음, 그렇게 비 맞으면서 터덜터덜 내려와가지고 그 비 쫄딱 맞은 채로 저 이제 학년 행사니까 저만 간 거 아니고 당연히 애들이랑 같이 갔을 거잖아요. 애들이랑 음, 선생님들이랑. 근데 다 같이 비 쫄딱 맞아가지고 다 같이 축축한 채로 버스에 타가지고 집에 그, 와서 그 씻었을 때 그 상쾌함이 어, 굉장히 기억에 남아서 '아 나도 비 맞으면서 운동한 적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 되게 얘기했답니다. 반전의 결말이네요. 아 그래요? 안 좋을 거라고 생각했죠. 네. 음. 안 좋았어요. 되게 힘들었고 막 내려 왜 진짜 집에 와서 샤워하기 직전까지 '왜 내가 이런 고생을 하고 있지?'라고 항상 그러니까, 끊임없이 되물었는데 샤워하는 그 순간 너무 상쾌하더라고요. 음, 음. 그렇겠네. 음. 와, 비 이 오는 날 등산. 이것 때문에 다들 약간 '등산 가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그 샤워하는 그 순간이 너무 좋았습니다. 아, 음. 이해가 가진 않는데. 네. 이해가 계속 안 간다고 지금 선생님께 갸우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동네에서 운동하고 샤워해도 똑같이 개운할 것 같은데. 아, 그리고 저는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실 때 그 예. 포인트가 너무 제일, 너무 싫어라고 생각했던 예. 포인트는 그 젖은 채로 버스를 탔다라는 맞아요, 맞아요. 부분. 맞아요. 차라리 제가 그 우중 러닝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그렇게 러닝을 하고 그냥 그 상태로 걸어서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괜찮을 것 음. 같은데 만약에 또 운전을 해야 된다거나 차를 음. 타야 된다거나 이러면 사실 그렇게 운동하기 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만약에 저 혼자였으면 아마 되게 어려웠을 것 같은데 우선 음, 어 굉장히 많은 인원이 거의 그 버스에 탄 대부분의 인원이 물에 홀딱 젖은 채였고 음, 그리고 두 번째 너무 힘들어서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어, '얼른 집에 가야겠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진짜. 음, 그런 그렇구나. 일도 있었네요. 비 오는 날 굉장히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저도 또 하나 생각난 게 있었는데, 네. 제가 처음 해외여행을 갔을 때 음. 되게 그냥 재밌게 쭉 여행 즐기다가 마지막 날 갑자기 비가 오는 거예요. 음. 근데 원래 비 예보가 출발 전에 없었는데 그냥 음. 갑자기 날씨가 바뀌면서 비가 오게 돼가지고 음. 처음에는 막 우산도 사야 되고 돈도 아깝고 막 여행 그 처음 해외여행 왔는데 비가 와 막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냥 조금 음. 생각을 바꿔보니까 그때 도쿄였는데 음. 그래 내가 언제 비 오는 도쿄를 또 보겠어 이렇게 맞아. 생각을 하고 음. 나니까 음. 그냥 되게 신선하더라고요. 오히려 맞아. 나중에는 그 비 왔던 마지막 날의 여행이 음. 그 전체 여정 중에 제일 좋았던 날이었거든요. 오. 그래서 그런 포인트들도 만약에 뭔가 계획된 일정이 있었는데 갑자기 비가 오면서 틀어지는 경우 꽤 많이 있잖아요. 뭐 국내든 그쵸. 해외든. 음. 그런 상황에서도 뭔가 그냥 생각을 바꿔보는 방식으로 또 좋은 점을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맞아요. 싶네요. 맞아요.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또 언제 비 속에서 이런 걸 해 보겠습니까?'라고 생각하면 음, 또 즐거운 음, 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음. 좋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저와 셋이 생각하는 비 오는 날의 의미를 한마디씩으로 정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부터 음. 하실래요? 네. 저는 약간 쉼표 같은 하루라고 음. 생각을 합니다. 왜 음. 쉼표라고 했냐면, 비 오는 게 사실 다른 날씨 중에 그나마 많은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음. 흔한 날은 아니다 보니까, 맞아요. 그냥 보통 일상 중에 가끔 이제 한두 번 비 오는 날이 음. 생겼을 때, 음. 이전이랑 좀 달리 조금 쉬어가거나 아니면 다른 음. 방식으로 하루를 채워보거나 이런 음. 고민들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음. 그런 쉼표가 되어줄 수 있는 날씨인 것 같아요. 음. 저도 비슷한 느낌으로
리프레시 되는 하루, 리프레시 하는 하루라고 음, 얘기해 보고 싶어요. 이제 비가 오면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연도 이렇게 비로 한번 싹 씻겨 내려가면서 리프레시가 되는 것처럼 저희도 뭐 비 오는 날 뭘 하든 비 때문에 뭘 안 하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리프레시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서 리프레시 음, 되는 하루라고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음.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디저트를 한번 만나볼까요? 네. 오늘의 디저트는 이제 장마, 여름에 비 오는 날 하면 생각나는 애니메이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저희가 그동안 추천했던 콘텐츠 중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장르인 것 같은데요. 음, 저는 실은 그 유명한 토토로도 안 본 사람이어 가지고 실은 애니메이션 잘 모르는데 이 이 애니메이션은 그 애니메이션으로만 나타낼 수 있는 비 오는 날의 감성? 이런 거를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약간 신선한 감각으로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궁금하네요. 음. 바로 언어의 정원인데요. 인제 서로 마음에 상처가 있는 두 남녀가 우연히 비를 피하다가 알게 되어 가지고 마음을 주고받고 이런 이야기예요. 그 주인공들이 음, 비 오는 날에만 만나거든요. 그래서 음, 비가 굉장히 중요한 장치로 나오고 거의 작품 내내 비가 내립니다. 여기인가요? 그런 느낌으로 장마가 테마여 가지고요. 아, 올여름에 비가 많이 온다고 하니까 딱 음. 적절한 작품이겠네요. 음. 맞아요. 이 작품은 다들 애니메이션 잘 몰라도 이거는 아실 거예요. 너의 이름은. 이걸로 음, 유명한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작품이에요. 너의 이름의 바로 전작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이 음, 감독이 되게 사실적인 묘사를 하는 걸로 유명하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이 작품이 정원, 숲 이런 묘사에 진짜 정수가 아닐까? '이거는 사진 아닌가?' 이럴 정도로 작화가 진짜 정말 음, 뛰어납니다. 정말 그림 1도 뭣도 모르는 저한테도 정말 '와 너무 대단하다.' 하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뛰어나요. 이게 주인공들이 만나는 장소가 비 오는 날만 만나는데 그 장소가 신주쿠 교엔이라는 도쿄 아, 중심부의 큰 공원인데 제가 샌님 도쿄 여행 때 추천하기도 했었죠. 맞아요. 제가 직전 도쿄 여행에서 가장 평화로웠고 가장 좋았던 시간이 그 공원에서 있을 때였어요. 맞아요. 음, 그렇게 되게 좋은 녹음이 우거진 좋은 고 공연 공원인데 장마철의 신주쿠 교엔에 우거진 녹음, 약간 비 오는 날 뿌연 광경, 나뭇잎 음, 사이로 떨어지는 빗방울에 대한 묘사, 물에 비치는 풍경에 대한 묘사 막 이런 디테일 하나하나가 음, 정말 탁월해 가지고 볼 때마다 감탄하는 것 같습니다. 음. 일본 애니메이션이 진짜 이게 그림이라고 싶을 만큼 배경을 진짜 사진처럼 묘사를 하잖아요. 맞아요. 저 신카이 마코토 감독 작품도 그렇고 대부분이 약간 그런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나하나 설명해 주실 때마다 아직 안 본 영화인데도 어. 장면이 머릿속에 그려지는 것 같아요. 음. 이게 아무래도 일본 애니메이션이니까 특유의 감정선도 굉장히 섬세합니다. 마음의 상처를 음, 갖고 있는 두 사람이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고 상처도 치유하고 이런 과정이 나타나는데 그런 과정에서 섬세한 감정 묘사가 굉장히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약간 제가 지금 평론하는 사람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그냥 네 좋습니다. 그냥 비 오는 날을 잘 느끼기 위해서 약간 이렇게 차분한 감정을 들게 하는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 근데 딱 음, 하나 이 작품의 조금 단점이라고 해야 되나? 좀 알고 넘어가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 남녀의 관계가 학생 교사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르에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은 잘 피해 가시기 바랍니다. 아, OST도 그렇군요. 굉장히 좋아요. 이 모토히로 하타의 레인이라는 노랜데 어 어, 장마철에 저는 꼭 찾아 듣는 노래 중에 하나이긴 해요. 약간 어 이 작품
언어의 정원은 굉장히 차분한 약간 어느 쪽이냐 하면 약간 슬픈 쪽의 감정이 더 많이 드는 그런 작품인 것 같은데 이 레인이란 노래는 그 피아노 음이 똥똥똥똥 하는 피아노 음이 약간 이렇게 떨어지는 물소리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발랄한 느낌에 조금 더 가까운 비를 음, 느끼고 싶을 때는 저런 노래도 잘 찾아 듣곤 합니다. 음, 좋은데. 뭔가 어떤 하루 갑자기 비가 오게 되면 뭐 음, 눈에 든 옷이나 번거로운 우산이나 이런 것처럼 싫어할 이유보다 아, 음, 이 영화 봐야겠다. 뭐 아니면 이 음, 음악 오늘 들어야겠다. 음. 이런 식으로 좀 좋은 점들을 찾아가 보는 것도 좋겠네요. 특히 이번 여름은 비가 많이 온다고 하니까 더더욱 이런 도구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 이번 여름에 진짜 비 많이 온다고 하니까 지금 바로 다음 주도 저희 일주일 내내 비 예보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비 오는 날에 좋아할 수 있는 장치 같은 것에 많이 마련해 두시면 조금 더 풍부한 일상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비와 함께 준비해본 이번 주 식사도 건강하고 맛있으셨나요? 다음 주 일요일 저녁도 저희와 함께 해 주세요. 내일이 기대되는 삶의 레시피 토크토랑 하나 둘 셋이었습니다. 안녕. 네,